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라 제3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청 전에 부가TV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부자 되세요. 자, 지난 방송에서 이미 제가 전세 사기를 방지하라 시리즈로 1편과 2편을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1편에서는 괴물이 되어버린 전세제도, 그래서 전세 대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편에서는 전세가의 공시가 100% 한도법을 제정하라 하는 주장을 주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전세 사기 대책을 이미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전세가의 공시가 한도를 기존 150%에서 140%로 불과 10%밖에 안 내리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입되었고요. 물론 이로 인해서 일부 빌라에서는 또 역전세가 가속화된다 하는 불만도 있지만 그에 대한 것은 어쨌든 제도가 바뀌면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를 공시가 100%로 대폭 낮춰야 된다고 여전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의 100%일 경우 당연히 시세의 대략 70%, 60%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가 날 위험도 굉장히 적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날 개연성도, 전세 사기가 개입할 개연성도 상당히 적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미국과 같이 또 유럽 선진국과 같이 이제는 월세 상품, 즉 수익형 부동산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빌라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월세를 통해서 현금 흐름화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 주변의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구축의 경우에도 풀피 투자를 통한 다주택 빌라 수를 한정없이 늘려가다 보니까 결국 어느 시점 이렇게 역전세가 심화되는 시기가 오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바로 빌라도 공시가의 100%로 한도를 제정하고, 그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월세화 하면 해법이 되겠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전세를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다시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어때요? 우리가 기존에는 빌라였다면, 그죠?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 특히 신축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가 대두가 됐고, 그래서 지금 빌라 시장이 많은 역풍을 맞고 있죠. 자, 언젠간 하지만 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이미 발빠른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빌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 생겨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지금 빌라에 접근하실 때가 아니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선수의 영역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오피스텔이죠. 최근에 일어나는 것들은 지금 동탄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그죠? 최근에는 오피스텔 무려 260채 정도의 그러한 오피스텔들을 구입을 해서 전세 사기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이미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럼 과연 빌라, 오피스텔에 한정된 문제일까요? 아파트는 과연 역전세로 인한 또는 전세 사기의 위험이 전혀 없을까요? 자, 과거 예를 한번 보시죠. 아마 기억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201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화성 동탄신도의 수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 소유 아파트 60채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때도 세입자들에게 사세요 하고 강요를 했었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곳은 경매에 붙인 것이죠. 아파트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시지가의 100%로 일단 제한하고, 그거를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까지 의무화한다면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은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더 이상 사후 약방만 하지 말자.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예방. 그죠? 자, 그래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라.
자, 두 번째,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제도, 예치금 제도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라. 세 번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차 신고 제도를 의무화해라. 이 세 가지를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하고, 문제는 이 전세보증보험 지금 요율이 0.128에서 0.154%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그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요율을 낮추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요율도 대폭 낮추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런 보증금 가입 비율 부담도 완화해라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자, 이로 인한 효과입니다. 먼저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전세 들어가길 꺼려해요. 그죠? 그래서 월세, 반월세 들어갑니다. 반전세 들어가죠. 또 그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여러 곳 저울질을 지금은 다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때요? 공실이 많이 생기죠. 공실 부담을 그래서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도 내 보증금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결국 이는 임대인에게도 이익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호가 되죠.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원수지 사람이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허구에서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 취약계층인 20, 30대 또 법적 지식이 좀 취약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20, 30대 지금 전세 사기에 1차 타겟이 되고 있죠. 자, 이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라입니다. 예치금 제도입니다. 즉, 저는 일단 전세보증금의 10%를 허그 등 기관에 예치금으로 보관하라 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저도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뭐 다주택자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제가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일시적 2주택 또는 1주택 전세 포지션을 늘 유지해 가고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저도 다주택자의 길도 걷고 있고 또 지금 이미 다주택자가 전국적으로 약 25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부담도 되고 그분들의 어떤 이익이 어쨌든 당장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250만 명의 다주택자 때문에 전체 5천만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없잖아요. 이런 일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각심으로 정신적 피해를 또 당하고 있고 내 주변, 내 친구,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러한 전세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 정도, 최소한 전세보증금 10% 정도면 큰 부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나 뭐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또 2주택, 3주택 정도까지는 아마 10% 정도 예치하는 거 큰 부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하시는 분들, 특히 풀피트자 또는 뭐 최소 갭으로 500, 1000갭으로 다주택자를 해오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부담을 줄여줘야 그분들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늘 현 통장에는 역전세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도 확보해 놓는 그러한 일이 전세금은 빌린 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주택자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10%를 허그든 기간의 예치금으로 보관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투기성 갭 투자를 일단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무분별한 갭 투자, 그로 인한 전세 사기 그리고 집값 거품 발생을 예방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세 사기 및 세금 낭비를 최소화하자. 결국 이런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역전세로 인해서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했을 때 허구가 그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허구에도 그 재원이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 재원이 바닥나면 어떻게 돼요? 또 국민 세금으로 또 메꿔야 됩니다. 피해죠. 국민 모두의 피해예요. 그래서 전세 사기로 인한 허구에서 떼이는 돈을 최소화하자 하는 목적이고요. 또 하나, 임대주택 건설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자, 예치금을 준조세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전세금 받은 거 이제 안 돌려주죠. 물론 집을 돌려주기는 하지만 자, 예치금 10% 정도 우리가 허그든 기간에 예치함으로써 그를 통해 그 이자를 잘 기관에서 굴려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자. 그로 인해서 우리 20, 30대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자를 임대세 형식으로 도입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논의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자에 그래도 1%, 2% 정도는 지불하고 나머지를 임대세 형식으로 걷는다든가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가 투기꾼이 아닌, 그죠? 투기꾼이 아닌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제고하자. 자, 다주택자 여러분들 지난 정부에서 투기꾼, 적폐로 몰린 거 굉장히 억울해 하세요. 그죠? 붕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세 사기가 일어나면 어때요? 결국 봐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 다 투기꾼이야. 현 정부에서 뭐예요? 이러한 다주택자들, 전세 사기범들 범죄 조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기꾼 적폐가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 조직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듣기 싫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말들은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미꾸라지가 항상 물은 흐리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또 임대주택에 내가 전세주택 제공뿐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에도 내가 이바지한다 하는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도 국민의 주거 안정에 정말 다주택자들이 기여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제고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20, 30대 그리고 무주택 서민에게 이로 인해서 주거에 대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주장의 논지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차 신고 제도를 의무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앱을 개발해서 이러한 검색 기능을 또 도입하고 지금 정부에서 이미 이러한 일부 앱들을 고안하고 있죠. 거기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 몇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선별할 수 있겠죠. 아, 이분은 좀 너무 많으니까 위험해 보여. 아, 그래 두세 개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이분이 할 수 있겠지. 뭐 해줄 수 있겠지. 또 보증보험도 의무화 됐으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 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또는 지나치게 다주택인 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반전세로 가야겠다. 또는 월세를 가야겠다 하는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 쓰레기 임대인 예방할 수 있어요. 무분별한 갭투기 방지하고 선량한 임대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주택자분들 많이 계세요. 착한 분들 많고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돈이 원수다. 돈. 내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경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람인 이상 그게 힘들죠. 저도 투자자고 다주택자가 아니지만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에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이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그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누구나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안 오르니까 물가는 오르고 그죠? 어쨌든 그러한 선량한 임대인을 보호하자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죠. 20, 30대 말한 대로 사회적 약자들 보호해주는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제도를 의무화하자. 자,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 개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개업하면 이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올 것 같아서 제가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늘 비판받는 게 뭐예요? 뭐 별 하는 일도 없이 수수료만 잔뜩 떼간다는 비판 받죠. 그죠? 저도 가끔 아까워요. 왜? 상승장에 정말 이제는 뭐 서울의 집값이 지난 상승장 때 중위값이 이미 10억을 돌파했었어요. 그죠? 정말 수수료 많습니다. 많은 편이죠. 하는 일에 비해서는. 그죠? 그래서 하는 일이 없이 수수료만 챙긴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공직에서 자격증 있고 언젠가는 개업을 하겠지만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받는다는 이미지를 자꾸 쌓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을,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일을 좀 더 임차인의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또 매수자 입장, 매도자 입장까지 두루두루 아우르는 그러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못하신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도태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신고제도를 임차인에게 고지함으로써 법적 취약계층, 20, 30대들 또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준다면 어떻겠어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향상되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사회가 임대인, 임차인, 임대와 임차의 그러한 관계가 굉장히 선순환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세 가지 대책을 통해서 제가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추가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